이거 좀 빠르게 다시 얘기할게. 지난번에 한 3시간을 찍었거든. 녹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 이게 마이크 확인하기 잘했네. 자,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고 말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경계다. 그래서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해령과 해령이 쭉 일직선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독립적인 판이라고 하면 판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건데 해령을 축으로 해서 좌우로 멀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기를 경계로 위에 판은 오른쪽으로 아래 판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거기가 바로 보존형 경계다 이거야.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암석끼리 서로 어긋나면서 부딪히기만 하니까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난다 이거지. 지진도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변환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주요 변환단층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어서 LA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LA에서 지진 자주 발생하거든.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도 있다 그랬지. 이제? 근데 여기가 변환단층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니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지? 변환단층은 뭐에 대해서? 해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직이야, 수직. 알겠니?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변환단층은 이 해령에 대해서 수직이다라는 거.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 이거. 해령에 대해서 해령과 수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해령과 수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 자, 봐봐. 지금 조건이 필요한데 만약 이 4판들이 전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때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지? 위에 판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래쪽도 이 방향으로 가지. 얘네가 같은 속도로 간단 말이야. 서로 어긋나게 돼, 안 어긋나게 돼? 그런 거 없지. 여기 금은 가 있지만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경계가 아닌 거지. 근데 만약에 얘랑 얘랑 이동 속도가 달라. 그래서 뭐 위에가 빠르든 하나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 어긋날 수 있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위에 놈은 조금 가면 아래 놈 많이 가면 상대적으로 이 방향으로 어긋나게 되는 거. 그러면 변환단층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둘의 이동 속도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닌 겁니다. 알겠죠? 경계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아마 니네 거기 지도 보면 알겠지만은 지도상에 이렇게 이제 진하게 굵은색 선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얇은 선 나와 있으면 요 굵은색 선이 해령을 뜻하는 거고요. 요 그거의 수직으로 나타나는 요 얇은 선은 변환단층을 뜻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앞에 그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큰 그림이 있었거든. 거기 보게 되면은 아마 요 그림 볼 수 있을 거야. 대서양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보면 요거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도 그 남극 가까운 쪽에 보면은 또 요런 그림이 많이 나타나. 나중에 그림 한번 띄워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게 되면은 그 이제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나와 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지금 얘기한 보존형 경계까지 비교해가지고 딱 표 안에 지금 비교된 내용들 쭉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나머지는 다 외우면 되겠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화산활동 여부 보자면 발산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아까 분출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도 소멸, 섭입형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자,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없다. 대신 관입만 있다. 자, 관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충돌형 경계에 의해서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걸 뚫고 나오는 화산활동은 없다고요. 단지 그냥 마그마가 이렇게 모는 한다고? 관입은 한다고. 뚫고 여기까지는 올라간다고. 이런 걸 관입이라고 하거든. 요런 거는 있지만 아예 뚫고 분출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충돌형 경계에서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또 보존형 경계도 화산활동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해놓은 내용들이 표 안에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그래서 여러 판의 경계들이 위치상 어디인지도 그림을 통해서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대표적인 판의 경계,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지형들의 대표적인 그림이 지금 그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요것도 꼭 위치도 확인해야 된다. 무슨 판이 어디에 있고 요거 정도는 대표적인 것들은 꼭 그 위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그림 보면서 정리를 꼭 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요 페이지가 아마 오늘 이 프린트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 그지? 자, 고지자기 변화.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 이렇게.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 그럼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은 됐었다면 고지자기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지?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지자기라는 것은 지질시대 때 만들어진 암석 안에 지질시대 때 형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마그마가 있어. 이 마그마가 굳어서 암석이 될 때 그 암석에 들어있는 철 성분, 자성을 띠는 애들이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북극이나 남극이 일종의 자석이 한 극을 띈다 그랬잖아. 그 극방향을 일정하게 배열돼서 암석이 만들어지면 그게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지. 그 배열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고지자기라고. 알겠니? 그래서 거기 보면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면 지구 자기장이 어느 방향에 있었고 어디를 어떻게 변했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대륙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갔는지도 알아낼 수 있대요. 그지?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뭐 지구 자기장 요거 얘기를 해야 돼. 지구 자기장. 자, 그냥 자기장은 뭐지? 자기장. 우리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하고 배웠고, 그 다음에 전선에 전류가 흘러도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기력이라는 힘이 나타나는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 주변에도 뭐야? 그런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다 이거지? 자, 참고로 우리가 자석 갖고 얘기하자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이제 있는데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그 자기장을 자기력 선이라는 걸 그려서 나타내지? 그 자기력 선 어떻게 그리지? 예를 들어 막대자석이다 그러면 막대자석 주변에 나침판 놔보는 거야. 그래서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 안에 사실 조그만 자석이 들어있는 셈이니까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선을 그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막대자석 주변에서는 우리 알다시피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장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때 이제 거기다 나침판을 다 놔봤다고 치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자, 여기가 만약에 자석의 N극, 여기가 S극이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되는 거 볼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자기장을 자기력선이라는 걸 그려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 자기력선은 따져보니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따져보니 N극에서 나와서 어딜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자,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뭐가 센 거야? 그만큼 자기장이 또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결국 어디가 제일 센 거야? 자석에서는 N극과 S극 쪽이 가장 센 거지. 맞지? 거기 자기력선이 그만큼 촘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장이 가장 세다. 그리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려지면 되겠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사는 지구에다 적용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뭐다? 자석이다 이 말이야. 자석. 그지? 그래서 그 지구 주변에도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지구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구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은 왜 생기는 거야? 그 이유가 뭐지? 지구 내부에 뭐가 있어?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특히 외핵이 뭐야? 철과 니켈이라는 성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그래서 걔네가 뭐해? 대류하거든. 움직이거든.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지구에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다만 현재는 우리가 북극 쪽이 극으로 따지면 무슨 극이라고? S극이라고요. 남극이 따지면 뭐라고? N극이라고요. 극으로 따지면. 그러면 근데 이렇게 자기장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렇게 봐봐. 지구 중심에 있지. 중심에 이렇게 막대자석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있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다고 치자.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S극, 여기가 N극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야?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극 쪽에 S극이라 그랬지. 자기력선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 N극에서 나와가지고, 그지? N극에서 나와가지고 N극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력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지구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리상 북극, 지리적으로 북극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S극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석으로 따졌을 때 S극이 되는 지점이 있어. 근데 이게 지리상 북극은 아니야. 그거랑 살짝 조금 어긋나 있어. 알겠니?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이라고 하지. N극과 S, 자극의 북극이 되는 거야, 여기는. 자극의 북극, 줄여서 뭐라고 한다? 자북. 알겠어? 뭐라고 한다고? 자북. 그러니까 지구를 자석으로 봤을 때 그 자극의 북극을 자북이라 한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S극인 거, 현재는 S극인 거지. 그럼 자석의 남극에 해당되는 곳, 자남이라고 표현해. 자남. 자, 자극의 남극, N극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자북이 우리가 그 지도상에서 말하는 북극은 아니란 말이야. 정확하게 그거랑 약간 어긋나 있다 그랬지. 지리상 북극은 뭐라 그래? 그건 진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니? 뭐라고 한다고? 진북. 지리상 북극. 우리가 지도에서 배우는 북극, 그게 진북이야. 근데 자석의 극으로 따졌을 때 북극에 해당되는 지점은 자북이라 그래. 근데 이게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살짝 어긋나 있다고. 알겠니? 지리상 북극하고 자극의 북극은 조금 어긋나 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그럼 여기가 이제 자북이고 여기가 자남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직인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그냥 지리상 북극과 지리상 남극이 있을 때 그걸 수직률 적도라고 하잖아. 그럼 요거는 자극의 적도라고 표현해. 자극의 적도.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자기력선 그려진 거 보면은 얘들아 봐. 자북과 자남으로는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수직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북과 자남에서, 자북에서는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남 쪽에서는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돼. 자기력선 그렸을 때. 알겠니? 자,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구자기장의 3요소라는 게 있어. 지구자기장의 3요소. 자, 세 가지가 있어. 지구장의 3요소라고 하면은 자, 편각이라는 게 있고, 자, 복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평자기력이라는 게 있어.
요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편각이 뭐고 복각이 뭐고 수평작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니? 뭐 그거에 대한 문제들 푸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지? 그럼 편각이라는 게 뭐냐? 자, 얘들아 봐봐. 지리상 북극하고 자석으로 따졌을 때 북극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지. 어긋나 있다 그랬잖아. 그게 편각이야. 그럼 몇 도만큼 어긋나 있느냐. 알겠어? 자, 거기 보면은 3번 편각과 복각 그래서 나와 있지. 진북과 뭐야?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다 이 말이야.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편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침판을 사용했을 때 말이야. 나침판의 N극이 우리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고 하잖아. 정확하게 나침판의 N극은 어디를 향하는 거야? 진북을 향하는 거야? 자북을 향하는 거야? 자북을 향해야 돼. 자석의 극으로 따지면 여기가 S극인 게 자북극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긴 하는데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뭐가 있는 거야? 진북이 아니라 자북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북극은 여기 있고 뭐 예를 들어 자북은 뭐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지도에 보통 이렇게 방위 표시돼 있지. 동서남북 표시돼 있잖아. 요거는 지리상 북극과 남극, 동쪽과 서쪽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가운데. 이쪽 방향이 진북 방향이라고 하자고요. 진북 방향. 근데 내가 여기서 나침판을 놨어. 나침판을 놨더니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가리켰어. 그러면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쪽에 뭐가 있는 거야? 자북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때 이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있을 거 아니야. 자, 누구를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거냐면 진북을 기준으로 재는 거야. 진북을 기준으로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요게 뭐다? 편각이 된다고. 맞아? 자, 그런데 봐봐. 내가 있는 동네에서는 나침판을 놨더니 나침판이 이쪽을 가리켰는데 예를 들어서 준호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침판을 놨더니 나침판이 여길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 지역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맞아?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침판을 놨더니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켰어. 이렇게.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자북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그때는 편각이 요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편각하고 이 편각이 어때? 같냐? 뭐 그러니까 각도의 크기는 같을 수 있지만 방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진북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방위 표시하자면은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이 동쪽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진북에 대해서 나침판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요 편각은 동편각이라고 표현해. 동편각. 알겠니? 근데 만약에 진북에 대해서 나침판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어. 그럼 요거는 서편각이라고 표현해. 알겠니? 서편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동편각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만약에 봐봐. 요게 30도가 나왔지. 자, 우리 왜 속도 같은 거 물리 시간에 배울 때도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표시하고 왼쪽 가면 마이너스 표시하고 비슷해. 만약에 동편각이 30도다 그러면 플러스 30이라고 표현해. 또는 30도 이스트 동편각 이렇게 표시해. 근데 서편각인데 만약에 이게 30도다?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30도 또는 30도 웨스트 뭐 이렇게 표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그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봐봐. 봐봐. 그 편각의 변화 뭐 이렇게 볼까? 자, 무슨 얘기냐면 동편각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 동편각.
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진북 방향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동평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동평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자,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향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쪽에 자북이 이렇게, 여기가 자북이라고 할게. 그럼 현재는 평각이 요거겠지, 동평각이. 근데 동평각인 지역에서 네가 고위도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왜 위도 경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경도를 따라서 고위도 지역으로 갔어. 여기 갔어. 그럼 나침판이 어떻게 가리키겠냐? 여기서는 진북이 여기니까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야? 맞니? 그럼 편각이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럼 우리가 나침판을 갖고 얘기하자면 여기 A 지역이고 여기가 B 지역이라고 해볼게. A 지역에서는 나침판이 예를 들어 요렇게 가리켰어. 그지? 근데 B 지역에 가면 나침판이 그럼 어떻게 돼? 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가리키던 나침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평각이 커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나침판이 어디로 회전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그러지. 시계 방향으로. 맞지? 자, 여기다 쓰면 동편각 지역에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편각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나침판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서평각 지역은 어떻게 되겠니?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서평각 지역, 자, 이쪽이 진북이었다고 치자고. 이쪽이 여기가 진북이었다고, 아니 자북이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서평각 지역에서도 어때? 동일한 경도를 따서 위도가 높아지면 편각은 당연히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럼 똑같이 이렇게 가리키던 나침판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 반시계 방향. 서평각 지역에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나침반이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편각이 변하면서 나침반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요거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지?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복각이라는 거 보죠. 복각. 복각이라는 건 뭐냐? 자, 복각. 여기다 지울까, 요거? 자, 여기다 지우고. 자, 복각. 자, 요 그림을 아까 여기다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다 안 지은 이유가 있어. 그지? 자, 요 그림을 보면 복각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지금 거기 보면 복각이 뭐라고 되어 있어? 나침판의 자침이, 그지? 나침반의 자침이 누구랑 이루는 각이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복각이래. 그럼 니네 여기서 나침반의 자침이라면 뭐야? 무슨 극? 나침반의 N극, N극. 근데 니네 수평면이라는 게 뭐지 결국? 지평면이라는 뜻이야. 지평면. 맞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나침반의 자침 이거 N극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지평면이라고 치면 결국 나침반의 N극이 지평면하고 이루는 각이 될 텐데 니네 이 자기력선 그릴 때 이 자기력선의 방향 이게 뭐였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아니냐? 그지?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이어서 그린 게 자기력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 말 바꿔서 쓰면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지구 주변의 자기장을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그 자기력선하고 결국 우리가 서 있는 땅, 지평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뭐다? 복각이다라고 할 수 있지. 맞아?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게 자기력선이 방향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자기력선하고 지평면이 이루는 각이 복각이다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편각은 다 썼을 거라고 보고. 자,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위도는 자극의 적도로부터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을 뜻하는 거야. 자, 자극의 적도 생각해봐. 자, 여기 지금 자기력선 그려놨어. 자극의 적도에서는 지평면하고 자기력선, 자, 지평면이 이거 아니야. 맞아? 자기력선 방향, 이거 아니니? 이루는 각도 몇 도야? 0도지. 이 자기력선하고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0도잖아. 지표면이 이건데 자기력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지금. 맞아? 자,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자극의 적도, 그죠? 자극의 적도가 여기가 지평면이야. 지표면이야. 근데 자극의 적도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 요렇게 지나가고 있네. 아니, 여기 이제 여기 북반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지? 요렇게 그럼 얘랑 이루는 각도 몇 도야? 0도잖아, 0. 그러면 자극의 적도에서는 복각이 몇 도다? 0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자, 그 다음에. 해봐. 아, 이 그림에다 그냥 표시하면 되잖아. 중위도 지방, 여기야. 여기는. 지표면이 뭐야? 요거잖아. 얘랑 자기력선 요거 아니야. 요게 복각이겠네, 요게. 맞아? 요게 복각이겠지. 자극의 북극 가면, 자북에 가면. 이거 90도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기력선하고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자, 만약에 중위도다 그러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 이렇게. 맞아? 이렇게 들어오지. 맞니? 응. 그 다음에 자북이 가면, 자극 가면. 지표면이 이거라고 하면, 이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표면에 대해서? 그게 몇 도 나온다고? 90도 나온다. 복각 90도 나온다. 중위도는 그 중간이겠지. 맞지? 그래서 복각은,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 이 그림에서 자기력선이 지표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뭐다? 복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기력선이 지면하고 이루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어디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맞니? 고위도로 갈수록 뭐야? 복각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맞니? 고위도로. 거기 지금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아마 니네 뭐 표시돼 있지 않니? 그 그림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야. 거기 아마 이상한 뭐 칠판 그림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봐봐라. 이게 지금 요 자극의 적도의 북반구 쪽에 대한 지금 그 그림인 거잖아. 그러면 봐. 중위도 지방에서는 나침판의 N극이 지평면하고 있는 각도라 그랬잖아. 니네 여기서 N극이 어디 향하겠냐? 여기가 지면이라고 하면 N극이 지면 쪽을 향하겠냐? 하늘 쪽을 향하겠냐? N극, 이 화살표 방향이 N극 방향인 거야. 니네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중위도 지방에다 나침판을 놨다고 하면 N극이 땅바닥을 향할 거라고요. 이렇게. 맞아? 그렇잖아. 지금 여기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방향이라고. 근데 그럼 니네 남반구에 가서 복각을 재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론 남반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야. 요 지역이면 남반구에서 복각은 요게 되겠다만. 그럼 봐봐. 이게 이제 북반구에서 중위도라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북반구의 중위도라고 한다 그러면 남반구의 중위도에서는 봐봐. 남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잖아. 지금 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어디를 향한다? 이렇게 위를 향한다고요. 그럼 이때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향한다고 얘는? 하늘 쪽을 향한다고요. N극이. 맞니? 남반구, 북반구, 이 차이라. 그럼 이때 똑같이 요 각도는 복각인 거야. 요 각도는 복각인 건데 북반구에서의 복각, 그러니까 N극이 땅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 복각은 플러스 값인 거야. 이거. 요건 플러스 표시하는 거야. 그럼 요건 뭐라고 표시해?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복각을 보고 이게
북방문이 남방문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복각이 플러스 30이 나왔다. 이게 북방구고지. 맞아? 복각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그럼 마이너스 30이 나오면 이거 뭐야? 남방구란 얘기인 거지. 그지? 남방구란 얘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N극이 땅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 각도는 플러스 값. N극이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있을 때 복각은 마이너스 값.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준다 이거야. 그지? 마이너스 붙여준다 이거지. 알겠니? 이게 여기 자극의 적도 아니라 자기라고 해놨네. 그지? 그냥 자기의 적도. 자기의 적도. 자극의 적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긴 자극. 그지? 자기의 적도. 그지?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하다 했어. 그지? 그래서 일단 복각. 이게 북방구일 때, 남방구일 때. 이렇게 된다. 차이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지구자기장의 3요소 중에 하나 남았지.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수평 자기력이라는 게 있지. 자, 그럼 야, 얘들아, 자기력이라는 게 뭐지? 자기력? 자기력 중에서 이제 수평 자기력이라는 건데, 자기력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자기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들아. 그 자침에 가는 힘이야. 자침에 가는 힘. 힘이잖아. 그럼 니네 힘이면 뭐가 있니?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니네 얘기했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그려져 있는 자기력선이 많을수록 자기력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자기력선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 있어. 그러면 이건 자기력이 약하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장이 센 곳이 자기력이 강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때 자, 자기력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 자기력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거든요.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여기다 자기력선 그려놨지. 맞아? 자기력선 그려놨을 때 그 자기력선이 향하는 이게 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여기서 자기력이라는 거의 방향은 그냥 그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라고. 그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거야. 알겠니?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지금 선생님이 북방구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자기의 적도에서는 자, 여기서는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이 방향으로. 중위도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방향으로. 땅바닥 방향으로 자기력이. 자북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그 힘이잖아. 힘을. 이 자기력이라는 힘을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왜 중학교 때도 힘 배우잖아. 힘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어?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니?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게 자기력이다 라고 하면 그 자기력이라는 힘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쪼갠 거야. 그랬을 때 그 수평 방향의 성분은 수평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연직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연직.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자기의 적도에서는 봐라. 자기력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걸 쪼갤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평 자기력을 생각하는 거. 수평 자기력만.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얘들아, 얘와 얘를 합한 게 얘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자기의 적도에서는 수평 자기력하고 연직 자기력 합한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직 자기력이 있어 없어? 자기의 적도에서는 연직 자기력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자기력이 곧 뭐다? 수평 자기력인 거라고. 맞아? 이해됐니? 준호 이해됐어?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어때? 자기력이라는 힘이 지표면에 대해서 비스듬하잖아. 쪼개.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얘가 수평자기력, 얘가 연직자기력인 거지. 그러면 얘랑 수평자기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잖아. 얘가 더 크지 않아?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얘와 얘를 쪼갠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이거보단 짧겠지. 맞아? 맞니?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의 적도에서가 수평자기력이 최대이면서 그때 수평자기력이 곧 자기력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자북에서는 어떻게 되지? 자기력이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고 치면은 뭐만 있는 거야? 연직자기력만 있는 거야. 그게 최대인 거지. 그러면 자북에선 이 연직자기력이 그냥 곧 자기력인 거지. 왜냐면 수평자기력이 없어. 0이거든, 0. 알겠니? 0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중위도 지방은 이게 중간인 거지. 그지? 이렇게 중간인 거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중위도 지방은 이렇게 중간인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 힘의 분해는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잖아. 맞아? 힘을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쪼갤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럼 봐봐. 중위도 지방에서 그러면 수평 자기력과 연직 자기력이 같은 지역이 있겠지. 중위도 지방 중에서도 이것과 이거가, 자, 얘와 얘의 비가 1대1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요 수평 자기력 그대로 옮기면 요거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려면 요 각도가 얼마 돼야 돼? 탄젠트 1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탄젠트가 1이 나오는 각도가 몇 도다? 45도. 그러니까 요 각도가 그럼 뭐라고? 복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 복각이 45도가 나오는 지역은 복각이 45도인 지역은 뭐하고 뭐가 같다?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 또는 수직자기력이 같다 이 말이지. 같다 이 말. 복각이 45도인 지역은, 그지? 복각이 45도인 지역은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이 같게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지?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복각에서 이런 얘기 하나 안 했다. 아까 이제 선생님이 오늘 요거를 뭐 마지막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복각의 의미, 뭐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이 뭐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 봐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걸 왜 배우냐 하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고지자기, 암 속에 남아있는 그 잔류자기를 가지고 이제 복각을 측정하는 거야. 그럼 그 복각을 통해서 이 자기장이 자북의 위치도 고정돼 있지 않거든? 이게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북의 위치를 찾는 거야. 자북의 위치를 찾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라. 자, 예를 들어 현재 이 지역에서 봐라. 우리가 자기의 적도에서 고위도로 가서 복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고 했지. 그럼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은 여긴데, 자, 잘 봐. 여기 있던 자북이 일로 옮겨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북이 여기 있던 자북이 일로 바뀌었다고 치자고. 내가 사는 지역은 그대로 여기인데 복각은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야, 이게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하고 그러니까 자북이 여기일 때 이 지역에서 복각은 자북이 여기로 갔을 때 이 지역의 복각하고 같은 거지. 복각이 작아지는 셈인 거야. 이해됐니? 맞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석 안에 이렇게 잔류자기 흔적이 남아있을 거고 줄무늬가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러면 여기서 복각 재보면 여기 남아있는 자기의 복각하고 여기 남아있는 자기의 복각을 비교를 해봤어. 복각이 작아졌어. 같은 지역인데 그건 뭐야? 지금 이 지역을 기준으로 요 암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자북이 다른 데로 간 거야. 더 멀어진 거지.
그 지역에서. 맞니? 그걸 토대로 경로를, 그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추정한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프린트 밑에 봐봐. 밑에 그림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질 시대 동안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로 대륙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현재 대륙의 분포와 그 지역에서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따져봤단 말이야. 그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 보이지? 유럽에서 측정한 경로로는 자북극이 그 파란색 1, 2, 3, 4, 5번 방향으로 변해갔다고. 그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경로는 그러니까 같은 시기의 암석을 기준으로 빨간색 경로로 1, 2, 3, 4, 5로 변해갔어요. 야, 그런데 생각해봐. 유럽에서의 자북극과 북아메리카에서의 자북극이 서로 다른 자북극이냐? 같은 자북극일 거 아니야. 근데 이동 경로가 다르다라는 건 뭐지? 얘들아, 야, 봐봐. 자북극이 이 지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옮겨갈 수도 있지만 얘가 그대로인데 여기 있는 대륙이 이렇게 옮겨가면 이 대륙 입장에서는 자북극이 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맞지 않아? 준호 이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나라. 5천만 년 전에. 자, 5천만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자북극이 여기 있었어. 맞아? 두 가지인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은 가만히 있는데 자북극이 혼자 옮겨왔어 일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복각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요. 맞지? 작아질 거 아니야. 아니면 자북극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이 일로 움직여가. 우리나라가 여기로 가버렸어. 대륙이 움직여서. 복각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경로를 근데 지금 보면은 유럽하고 북아메리카에서 보면 그 1, 2, 3, 4가 다 같은 시기에 암석을 가지고 그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복각을 가지고 따져본 거란 말이야. 그럼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건 뭐지? 분명히 같은 시기에는 자북극의 위치가 같았을 텐데 대륙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야? 대륙이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냐? 맞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걔네들이 이동 경로를 합쳐보니까 과거에는 대륙이 뭐야? 북아메리카하고 유럽 대륙이 서로 뭐 했었다? 붙어 있었구나. 붙어 있었는데 걔네가 움직여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구나라는 걸 추정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 복각의 변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지. 자북극이 이동하거나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은 가만히 있는데 자북극이 움직이거나 자북극은 그대로인데 대륙이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그 자북극의 위치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달라졌다는 얘기, 얘네가 움직였다는 얘기지 얘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가 된다고.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륙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걸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 분포의 변화, 이거는 뭐 우리 충분히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 지질시대 때 나온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 다음 장 넘겨보라고요. 근데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얘기했듯이 고생대 말에 이제 판계화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걔네들이 분리가 돼서 현재 같은 모습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근거한다고요. 알겠니?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유추한 거란 얘기야. 뭐 그거 우리가 이제 충분히 배운 얘기고. 그럼 당연히 앞으로 그 밑에 2번 미래의 대륙 분포 변화. 자, 앞으로도 대륙은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과거에도 한 덩어리가 됐다가 분리가 돼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듯이 향후에도 몇 억 년 후에는 어떻게 돼? 다시 대륙들이 또 예측을 해보니 하나로 모였다가 다시 또 흩어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판의 이동 속도나 방향을 분석해서 결국 대륙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2억 년에서 2.5억 년 후에는 새로운 초대륙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초대륙이 만들어졌던 시기와 앞으로 초대륙이 만들어지기 종합을 해보면 대략 3억 년에서 5억 년을 주기로 초대륙이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는 얘기다 이 말이지. 알겠네? 그래서 일단
뭐 100%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이 평각, 복각, 수평, 자기력의 의미는 아니라도 꼭 기억을 해두라고요. 알겠니? 나머지는 우리 뭐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해야 이제 이게 더 살이 붙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수고했어.